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15일에는 비즈니스 수용인원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없애고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도 주 정부 지침에 따라 6월 15일부터 비즈니스 업소의 수용인원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소수 배석자만 동석하는 소인수 회담, 각측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백신과 공급망, 원자력 등 보건과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학생 및 저소득층 주민이 메트로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간 1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5번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로 인한 총격으로 6살 난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일일 평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1년 만에 3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풍족한 보건당국이 남는 백신을 못 쓰게 되더라도 일단 백신을 맞히라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주택 거래가 공급 부족과 가격 부담 탓에 석 달 내리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 지표 개선에도 지수별로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15일에는 비즈니스 수용인원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없애고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도 가주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15일 비즈니스를 전면 개방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회귀합니다. 마크 갈리 보건국장은 21일 공개한 경제 재개방 플랜 브리핑에서 오는 6월 15일 당초 계획대로 가주 경제를 전면 개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6월 15일부터는 그동안 비즈니스 업소에 적용되어 온 수용인원 제한이나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도 종식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소에서는 더 이상 고객이나 게스트, 행사 참가자들에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주정부는 6월 15일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과 관련해서는 주정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을 따를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서 6월 15일을 가주의 경제 전면 재개 목표일로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경제 규제가 풀릴지 분명치 않았는데 21일 재개방 플랜에서 가주 경제의 전면 개방 계획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갈리 보건국장은 백신 여권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실내 이벤트의 경우 행사 주최 측이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에서는 행사 주최 측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 음성 테스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리 보건국장은 주정부가 행사 주최 측이나 비즈니스 업소에서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 여부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주정부 지침에 따라 6월 15일부터 비즈니스 업소 수용 인원 제한이나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여행 관련해서는 주정부 지침대로 역시 CDC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는 LA 카운티 주민은 추첨을 통해 2장의 2021-2022 시즌 LA 레이컬스 홈 경기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에 걸쳐 1회 백신 접종을 받는 18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한 명에게 레이컬스 홈 경기 티켓을 선사합니다. 추첨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카운티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오전 55번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로 인한 총격으로 6살 난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1분 오렌지의 챗맨 애비뉴 인근 5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로드레이지로 인해 벌어진 총격에 6살 난 소년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한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1월 1일로 고지되면서 1주 개선됐습니다. 다만 사전 접수일은 2016년 3월 1일로 5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8월 22일로 1주 개선되는 데 그쳤으며 접수일은 2016년 8월 15일로 7주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 부문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08년 9월 1일로 일주일 개선됐으며 사전 접수일은 2009년 8월 1일로 5주 진전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영주권 판정일이 2006년 12월 8일로 4주 앞당기는 데 그쳤으며 접수일 역시 2007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서 5순위는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다음 달에도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이민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간 1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다시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왔는데 행정부가 바뀌고 한인 연방의원들이 증가한 이번 회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정된 이 법안이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지한파 연방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 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H-1B 쿼타 외에 한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취업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해온 이 법안은 미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 비자를 배정해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실제로 호주,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별로도 이 취업 비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초당적 법안에는 앤디 김,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데릭 킬머, 빌 패스크럴 주니어, 짐 쿠퍼, 데린 누네스 등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학생 및 저소득층 주민이 메트로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은 총 23개월 동안 카운티 저소득층 및 학생들에게 메트로버스, 전철 등을 요금 지불 없이 탈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해 메트로 이사회에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안이 메트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그리고 저소득층은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무료 시범 운영은 20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메트로 당국은 연소득이 39,450달러 이하이거나 62세 이상, 재향군인, 장애인 및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메트로 이사회 결정으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이들이 모두 오는 8월 또는 내년 1월부터 공짜로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남가주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운영도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글 학교들 가운데 30% 정도가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현재 휴교 또는 폐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국교육원은 이들 한글 학교를 돕기 위해 수업 재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미국 내 한국어 교육 확산 열풍을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측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지난 2019년까지 237개의 크고 작은 한글 학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현재 이 중 30% 정도가 휴교나 수업 중단 또는 폐교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원 측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파악된 237곳의 한글 학교들은 한국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는 143곳의 재외동포재단 인증 한글 학교에 대해 더 이상 규모상 재외동포재단 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영세 한글 학교들까지 모두 합쳐진 숫자입니다. 이들 237개 학교에서는 2019년 당시 12,433명의 학생과 2,154명의 교육원들이 교육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한글 학교는 전 세계 재외공간 관할 지역 중 LA에 가장 많은데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교 중인 한글 학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교육원장은 경제적 환경으로 다시 나아져도 학교가 일단 한번 휴교 또는 폐교하면 자체적으로 재개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이러한 한글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교육원장은 한글 학교에 대한 수업 재개 컨설팅 시에는 한글 학교 운영 경험과 수업 노하우가 많은 미주 한국 학교 연합과 소속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컨설팅 내용은 주로 온라인 수업 노하우, 수업 자료 전달, 대면 수업 시 유의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급격한 둔화 속에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LA 카운티에서도 실업수당 신청자가 급감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요식과 숙박업종에서 여전히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 따르면 지난주 LA 카운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3,6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LA 카운티에서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요식 숙박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식 숙박업종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3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보 분야가 4,31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소매업, 의료 및 사회복지, 관리 지원과 폐기물 관리 및 교정 서비스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분야에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도 업종별로 요식과 숙박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코로나19 사태 후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감소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후 도입된 각 주의 영업 제한 완화와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올 봄부터 세이빙 계좌에 $50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오늘 LA시와 카운티 교육부 관계자들이 공개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생들은 $50가 입금된 시티뱅크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군은 올 봄 196개 학교에 1학년생 13,000명을 시작으로 $50 무료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나눠주고 올 가을에는 519개의 학교에 1학년생 35,000명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홀트 에비뉴 구간 프리웨이 진입로 쪽 중간 차선 쪽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로렐 캐년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구간에서 5시 11분경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로웰 에비뉴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7번 사우스 방향 템플 에비뉴 구간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팜스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5번 놀스 방향 브랜드 블루버드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놀도프 스트릿 구간에서도 이중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5시 정각 로즈미드 블루버드 구간에서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5시 정각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오늘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와 교차된 바로 다음 구간부터 다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알라미다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간별로 정체 구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는 목적지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백신과 공급망, 원자력 등 보건과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소수 배석자만 동석하는 소인수 회담,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의제 없이 진행된 단독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군의 흥남철수 작전으로 부모님이 피난한 경험을 들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진 소인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방역과 남북 이산 가족 상봉,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북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각급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학대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회담을 37분, 적은 수의 관계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57분 소화한 뒤 77분 동안 확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과 자국에서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 등 총 8천만 도스를 6월 말까지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 얀센 백신 등 3종이며 AG 백신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백신이 한국군에 제공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연일 평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1년 만에 3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대 통계를 인용해 전날 기준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9,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평균 확진자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22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41명이었지만 그 직전까지는 5일 연속 3만 명 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4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하루 확진자 수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552명으로 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동시 감소는 백신 접종 확대의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는 180만 회에 이릅니다. 전주보다 12% 감소한 수치지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12세에서 15세 접종 허가 이후 최근 며칠 동안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라고 CNBC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미국인은 48%고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미국인은 38%입니다. 18세 이상 성인들로 한정하면 60.5%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풍족한 미국의 보건당국이 남는 백신을 못 쓰게 되더라도 일단 백신을 마치라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일 밤 업데이트한 지침에서 약병에 남은 백신을 못 쓰게 되더라도 접종소에 찾아온 사람에게 백신을 맞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새 지침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백신 공급자들은 백신 접종소에 나타나는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을 맞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침이 미국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했던 작년 12월 보건당국자들이 백신을 액체로 된 금으로 부르며 이를 낭비하지 않도록 당부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에서 백신 공급은 충분한 반면 이를 막겠다는 열의는 식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의료 종사자와 주 보건관리들은 개봉된 약병의 백신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보건당국도 하루 수십 명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로 백신을 맞힐 수 있는 의원이나 임시 백신 클리닉처럼 소규모 시설로 백신을 보내는 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게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런 소규모 시설에서는 백신 약병을 개봉해 마친 뒤 보관 시한이 다하기 전 추가 접종자가 안 나타나면 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팅 앱과의 제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백신 접종을 한 이용자가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팅 앱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틴더와 범블, 힌지, OkCupid 등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9개 데이팅 앱이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을 인증한 이용자의 프로필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나 특정한 상대에게 호감이 크다고 알릴 수 있는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해 프로필에 공지할 수 있게 하고 앱에서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 성인이 최소 70%가 한 차례 백신을 맞게 한 뒤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차량 공유업체 우버, 리프트와의 제휴를 통해 백신을 접종하러 오가는 이들에게 무료 승차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 당국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뉴욕주, 오하이오주 등은 복권을 내걸었으며 뉴욕주의 경우 최고 당첨금이 $500만.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1회라도 백신을 맞은 비율은 60.5%,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8.4%입니다. 접종 의향이 확실한 이들은 상당수가 맞았고 이제는 접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들을 설득하는 단계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이 언제 더 많은 외국인 방문객을 허용할지 업데이트할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의 언급은 향후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에게 해당 지역 여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이 조만간 유럽연합 국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달 말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가속이 붙은 미국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의 경우 실외는 물론 대부분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으로 여행 오는 많은 유럽인들의 바람을 확실히 이해하며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대중의 압력이나 감정에 대응할 수 없으며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지침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를 진전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내년까지 최대 35억 회분의 백신을 빈곤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 보건정상회의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원한다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면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o we need to decentralize manufacturing. It's anomalous that Africa, with 1.3 billion people, has 0.17% of the manufacturing capacity of the world.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지식재산권 면제를 통한 백신 생산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대한 기부 확대를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지적권 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화이자 등 주요 백신 생산 제약사들은 내년까지 최대 35억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fizer and BioNTech are pledging to provide 2 billion doses of our COVID-19 vaccine to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over the next 18 months. 모더나도 올해 9,500만 회분, 내년 9억 회분 등 10억 회분을, 존슨앤존슨은 내년까지 5억 회분을 코백스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EU도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유럽연합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럽의회와 EU 27개국 대표들이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해 법률적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등을 증명하는 이른바 QR코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QR코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여행객이 EU 회원국의 휴가지에 도착해 QR코드를 보여주면 출입국 당국은 회원국의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U 회원국들은 디지털 백신 여권 QR코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감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기금을 배정해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Especially for cross-border daily workers, citizens who need cross borders to work or school, visit close relatives, seek medical care, to take care of loved ones,
the Commission commits itself to mobilize additional funds, 100 million euro. 다만 유럽의약품청의 긴급 승인을 받지 못한 러시아나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할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디지털 백신 요건 도입을 목표로 이에 진위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내 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주 의회를 장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보수적인 역사관을 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미국에서 보수파의 아성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이른바 애국심 고양 교육 법안들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거 에버 주지사와 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1836년 멕시코에서 분리된 텍사스주의 역사를 보수파의 관점에서 미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분리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에서 금지한 노예 제도를 존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박물관과 주립공원 등 역사 관련 공공시설에서도 애국심을 고취하는 전시물들이 설치돼야 합니다. 특히 한 법안은 수업에서 시사 문제가 토론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생이 인권운동 단체나 정치 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관행도 금지됩니다. 공화당은 텍사스주의 기독교적 전통과 총기 소유 권리의 가치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이미 학생들의 애국심을 조회하는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뉴햄프셔, 테네시주에서는 노예제도 인종 간 분리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학계는 정치권이 역사 교육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휴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라울 라모스는 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정치권이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학생의 절반이 히스패닉인 상황에서 백인 시각에서 해석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규제당국까지 가상화폐 단속 강화를 선언하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서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3시 기준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과 도치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80% 하락하며 코인당 36,118.21달러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 도 6,759억 4천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16.64%나 빠지면서 시총이 2,722억 7천만 달러로 줄었고 도치코인도 14.61% 하락한 0.3484달러에 거래되며 시총이 452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날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발언이 나온 직후입니다. 중국 공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류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당수가 채굴되는 곳이어서 이날 발표는 가상화폐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다고 풀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동행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미국 투자 계획 규모는 우리 돈 44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핵심입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2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GM, 포드와 협력해 15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8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여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특히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차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과 저탄소 경제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의약품 등 4개 분야의 공급망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도 맞물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that's why I'm honored this morning to have some of the world's most innovative CEOs and leaders from these sectors participating in today's roundtable. Their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global technology, and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ey've invested has helped create good-paying jobs in both countries. 문재인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행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인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의 정권 비판 주요 소재인 공정을 내세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출범을 위해서입니다. 윤 전 총장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축하 강연을 했고, 회원은 아니지만 현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초청받아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회를 평등하시고 가장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거짓말이라서 모두 알고 있고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지지층까지 모였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좀 더 적극적 행보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과 통화는 했지만 만나진 않았다며 별의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윤 전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DMZ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온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사 주변에는 이미 이해찬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함께 나선 건 당내 경선 관련 잡음을 일단 잠재우고 지지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DMZ 포럼의 공동 주최와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권 주자의 이번 행사는 같은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1, 2위인 만큼 당분간 두 주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죠.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 차장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이 10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 차장검사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한 검사장 증인신문인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한 검사장은 당시 몸싸움의 발단이 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정치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를 진행했고 자신은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며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막으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은 아니라는 정 차장검사 측의 주장과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 검사장의 전치 3주 상해 진단도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게 분명했다고 증언했지만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정말 폭행으로 다친 게 맞는지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루어지고 정 차장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 지표 개선에도 지수별로 엇갈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3.69포인트, 0.36% 오른 34,207.84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6포인트, 0.08% 하락한 4,155.86을 기록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4.75포인트, 0.48% 떨어진 13,470.99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발표된 제조업 및 서비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초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61.5로 전월 확정치 60.5보다 높아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표 개선으로 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기존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19.1% 오른 34만 1,6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4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2.7% 줄어든 연율 585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63.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불거지며 유가는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가 반등했는데도 유가는 이번 주 2.7%가량 하락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 합의 복원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핵 협상에서 좋은 진전이 있다고 밝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재개돼 원유 시장의 공급 부담을 늘립니다. JP몰건은 이란의 원유 및 응축물 생산량이 오는 12월에는 하루 32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280만 배럴가량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핵 협상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발렌드라 에너지의 매니시 라지 수석 금융 담당관은 현재로서는 트레이더들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이란의 발언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언은 실질적인 사실보다는 정치적인 행동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가 공급 부족과 가격 부담 탓에 석 달 내리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기존 주택 매매는 전월보다 2.7% 감소한 58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07만 건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3개월 연속 감소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33.9%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셧다운
셧다운 조치의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로런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매매 감소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주택 매매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기존 주택은 116만 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반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넘치면서 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낮아져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반짝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5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50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내일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3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